야, 가전체. 야, 그러면 은규가 한번 들었으니까 은규가 아파요. 대답을 졸라게 잘하겠지? 봐봐. 은규야, 들었잖아요. 고려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기억 안 나요. 그럼 한번 더 들으세요. 고려시대는요, 전이라고 나오는데, 전이, 우리 뒤에 전 들어가는 거면은 다 뭐예요? 소설. 당연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홍길동전. 태어나서 뒤질 때까지가 전입니다. 예. 등장이, 그 홍길동 전도 뭐야, 홍길동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선 후기 보면은 영웅소설들 다 뭐 들어가요? 홍길동 전, 소대성 전, 최척 전. 최척전은 영웅소설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전 들어가면요, 그 새끼 살아서 뒤질 때까지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배울, 그건 나중 거긴 하지만, 조선 전기 거긴 하지만, 이생규장 전 이러면은 그것도 뭐야? 그것도 이야기, 얘 죽어서, 살아서 죽을 때까지 다 얘기해줘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나왔다고? 그 개념이? 고려시대 때부터 나왔다고. 그래서 전이란 뭐야? 사람의 일생 요약적으로 서술 여기까지. 사람의 일생 요약적으로 서술해서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에 갈래인데, 가전은 신진사대부들이 새 시대 문제의식을 표현한 새로운 방식의 문학 갈래로 고려 중기 이후에 뭐로 발전했다면 의인체 문학으로 출현했대요. 그러니까 뭐야? 인물전이 따로 있고 사물을 의인화한 가전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물전은 별로 얘기를 안 해. 왜? 쉬워져. 당연히 하는 거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거는 뭐 지금까지도 있었고 예전부터 있었잖아. 근데 고려시대 때 특이한 건 뭐냐면요, 얘예요. 얘, 가전. 가전체 소설이 더럽게 많이 나와. 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어떤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해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를 하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야? 얘가 했던 업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진짜 실제 역사에 얘가 관여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 뭐라고?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그냥 사물이에요, 사물. 사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모도에게 가계세행의 및 개인적 성품 공과를 기록한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앞대가리가 엄청 길어요? 아니요, 족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소설처럼 그냥 얘가 착착착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해. 그냥 사물을 가지고 억지로 좀 막 사람처럼 나타내니까 막 뭐 몸은 둥근데 가슴에 뭐 네모난 구멍이 났대. 근데 그게 사람이야. 목은 둥근데 갔습니다. 동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아빠하고 막 그러면서 그 동전에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조상도 있어요. 그러면 걔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다가 이게 뭐야 이러다가 이제 뒤에 따다닥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그 짓거리를 하냐? 인간사 다양한 문제들을 의인화라는 간접적이고 우화적인 수법. 우회적인 수법으로 비평한 겁니다. 그래서 풍자예요, 풍자. 현실이 거지 같다. 그래서 허구된 작품이라서 가전체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가전 또는 가전체 소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공방전 본 적 있어요? 오늘 할 거예요, 공방전. 얘가 동전, 돈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국선생전은 술입니다, 술. 청강사자 현부전은 청강사자. 기억남? 거북이. 네, 맞아요. 거북이 얘기예요. 거북이. 죽부인전은 말 그대로 죽부인 그거 끌어안고 자는 거. 죽부인 얘기다. 공방전이 뭐라고? 공방전은 돈이에요, 돈. 돈에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전과 동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그냥 알아둘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될까? 사물을 의인화. 네, 사물을 의인화하는 건 둘 다 똑같아. 왜? 우화도 짐승 새끼들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의인화한 거니까 똑같은데 이게 달라요. 너무 디테일하게 다 얘기해요. 이 사물에 대한 속성.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우리는 어떤 사물이에요? 돈. 가치가 있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근데 너무 막 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망해요. 너무 그 욕심을 부리면은 그렇죠. 예, 그거에 초점 맞추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애 특징을 돈이라는 등장 인물의 성격으로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 다음에 가게인지 뭔지 다 얘기하고. 패권문학은 우리 전에 배웠던 설화 세 가지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도미. 네? 그 드미설화가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설화에서 세 가지 있잖아. 신화, 전설, 뭐였죠? 민화. 민담. 그 민담 발전한 거야 이거는.
민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공방전으로 바로 가봅시다. 그래서 공방전은 뭐라고요? 누구 나온다고요? 예, 엽전 얘기하는 거예요. 엽전 얘기하는 거. 그래서 공방의 앞대가리가 뭐 나온다고? 공방의 가게가 나올 겁니다. 공방이라는 애가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애인지. 자, 공방의 자는 관지인이 그 조상이 일찍 수양산에 숨어 굴속에 살았기에 세상에 쓰인 적이 없었다 하면서 조상 얘기 나오죠. 그리고 공방은 뭐라고 했어요? 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봐봐, 돈의 조상이 뭐래? 조상은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세상에 나와서 쓰여진 일이 없었대요. 그럼 뭘 나타내는 걸까? 돈은 옛날에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돈이 쓰이지 않던 시절을 말한다. 뭘 봤어? 눈 이쁘게 안 떠. 맨 앞에 여기서 어떻게 더 예쁘겠어요? 보는데 계속 기분이 안 좋은데 계속 이렇게 다 써졌는데 처음 왕조 시절에 조금 쓰이기는 했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일에 그리 잘 적응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괄호 치시고 여기는 뭘 나타낼까요? 돈의 주과성. 네? 주과성. 주저가죠. 주저과정. 그건 좀 밑인데요? 여기는 아니에요. 왜 여기는 안 쓰였어요? 쓸 게 없었나 보지. 네가 패스한 거 아니야 그냥? 쓸모가 없어서 뺐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돈이 꼭 쓰이지 않았어요 시절. 돈이 쓰이긴 했지만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아니었죠. 돈이 꼭. 근데 이제 어느 날 황제가 쇠붙이를 맡은 사람을 불러 그를 보았다. 그는 한참 들여다보고 나서 말한다. 이는 사냐의 성질을 가져서 쓸만한 것이 못 됩니다. 왜? 처음에 동전은 만들기 전엔 그냥 뭐에 불과해? 쇠덩이에 불과해. 그러하오나 폐하께서 만일 만물을 좋아하는 풀무나 망치를 써서 여기가 아까 얘기한 거 그거예요. 만물을 좋아하는 풀무, 망치 그 대장간에서 쓰는 거 있죠. 그 철대기 두드리는 거. 그걸 써서 때를 긁어 빛이 나게 한다면 그 본래 바탕이 차차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 뭐야? 돈의 주조 과정이에요. 돈의 주조 과정. 원래 왕자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그릇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 사람을 저 쓸모없는 완고한 구리새와 함께 내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리하여 공방은 차츰 그 이름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돈이 쓰인다고. 이제 돈이 유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거 벌써 되겠는데? 돈이 세상에 유통. 그럼 주말반이 저희보다 진도가 빠른. 지금은 하루가 더 빠른 거죠. 왜요? 너네가 숙제를 다 안 해왔기 때문이죠. 누가요? 진도요. 진짜 누가 하는 체벌금지 언제 풀리냐? 양념아. 예, 그 다음에 뒤에 난리를 펴요. 강가에 수터를 걸어서서 그 뒤에 이시 난리를 펴요. 강가에 있는 숲 굽는 거리로 옮겨져서 거기서 오래 살게 되었대요. 그의 아버지 천은 주나라의 대제로서 나라의 세금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천이랑 화천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요. 천이라는 게 그거 안 배웠냐? 청동기 시대의 화폐? 안 배웠어요. 그래? 몰라요. 천이라고 뭐 이상하게 생긴 이렇게 동전이 아니야. 그거는 뭐 좀 이상하게 생겼어. 불려주세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쇠떼기야. 알아요. 어떻게 알아 임마. 거지같이 그러는데 진짜 봤어요. 뭐 이렇게 생긴 이게 돈으로 쓰였어 주나라 때. 그러니까 주나라 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의 아버지 달러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방의 아빠가 천이래요. 공방 아빠 얘기한 거예요. 여기 나오자 그의 아버지 천은.
그 다음에 이상하다. 뭐가? 엄마는 없어요? 네? 이제 그 니한테 물어보세요. 전 잘 모르겠네요. 근데 몰입하시네. 공방은 생김새가 바뀐 둥글도 구멍은 모나게 뚫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김새 외향묘사해 주고죠. 네. 방금도 구멍이 뚫렸대요. 그는 때에 따라서 변통을 잘하고 한 번은 한나라의 벼슬하여 홍려경이 되었다. 벼슬도 했대요. 그때 오왕비가 교만하고 참남하여 나라의 권리를 혼자서 도맡아 부렸다. 방은 여기에 붙어서 많은 이익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공방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하나의 등장인물로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성격이에요? 어떤 것 같아? 웃겨요. 네? 굿. 기회주의자죠? 근데 돈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갔어? 그래서 무제 때는 온천하의 경제가 말이 아니었다. 나라 안에 창고가 온통 비어 있었다. 임금은 이를 보고 몹시 걱정했다. 방을 불러 폐설을 시키고 부민으로 삼아 그의 무리인 염철승 뭐야? 거기다 썼어.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있게 했다. 이때 그는 방을 보고 항상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방이라는 애가 공방에 이제 그런 업적 같은 거 얘기해 주는 거야. 나라가 개판이어서 뭐야? 이제 화폐를 유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염철승, 염이 뭔지 알아요? 소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금이 엄청 귀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나라의 경제에 그 중요한 그거였다라는 거죠. 방은 성질이 욕심이 많고 비루하고 염치가 없었다. 이게 졸라 중요한 거죠. 은교야. 그렇지? 비루한데 뭐예요? 비루하다? 비루하다가 조금 막 낡고 좀 남루하다 이런 거거든요. 보잘것없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죠. 욕심이 많고 비루하다. 이게 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공방의 성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 성격 얘기해 준 거예요. 뭐라고? 공방의 성격인데 근데 이건 표면적인 거고 이면적으로는 뭘 나타내는 거야? 제 말. 뭘까 연규야? 돈. 사람들이 돈에 대한 그렇죠. 아, 졸라 잘하네 오늘따라. 응.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돌려서 깐 거죠. 그러네. 그거 생각을 못했네. 진도가 똑같다는 거. 저 까만 거 하나 주세요. 알았어요. 어차피 너 금요일날 하루 빠지잖아요. 네, 그 까만 거. 알았어요. 부럽다. 얘는 하루 지금 거시기 하니까 그거 해도 되지. 아니, 너네는 일요일날 와야 돼. 아니 와야 돼요 근데? 너네 와야지. 너네는 그때 진도로 안 나가고 문제 풀었으니까. 진짜 와요? 구라 같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론을 대하는 태도예요. 돈? 이 새끼 안 들었어? 글씨가 좀 많이. 돈. 쌤 글씨 때 그냥 시작한 거잖아요. 와큐. 그런 사람이 이제 재물을 맡아서 처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가 이제 한나라의 재물을 다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는 돈의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다는 법을 좋아하며 이해타산적이라는 소리고요.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만드는 생산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여기서부터 그는 백성으로 더불어 한 푼의 이익이라도 다투고 한편 모든 물건의 값을 낮추었어요. 곡식을 몹시 천한전제로 만들고 딴 재물을 중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본업인 농업을 버리고 산업공상의 맨 끝인 장사에 동상하게 하여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답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뭐야? 나쁜 점. 나쁜 점. 그렇죠. 그 따로 좀 있는 얘기로 해봐. 네, 돈을 돈을 패해. 아유, 씨, 100점 맞겠어. 돈을 패입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농경사에서 중요한 건 농업이고 그런 건데, 사람들이 이제 뭐야? 사람들이 본업을 뒤로 하고, 돈에만 몰두함. 됐슈? 이것을 보고 강간들이 상소를 하여 이것이 잘못이라고 간했다. 간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간언이 뭐야? 간언.
간언을 가끔 간신들이 하는 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간언은 충언이에요. 충언. 충언이랑 똑같은 말이야. 간언, 충언. 직언, 간언, 충언. 세 개 똑같은 말이에요. 직언이 이거 말고요. 그 고들직자예요. 직언. 예. 하라 생각 안 했는데. 직언. 가끔 진짜 나와 직언을 날렸다 이러면 애들이 직언이요? 이런다고. 이겁니다. 이거 고들직자에서 직언, 충언, 직언, 간언. 하지만 임금은 듣지 않았다. 방은 또 권세 있고 귀한 사람들을 몹시 재치 있게 잘 섬겼다. 그들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자기도 오토방구 씨. 자기도 권세를 부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등에 업고 벼슬을 팔아.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예요? 여기서부터 승진시키고 갈아치우는 것마저 모두 방의 손에 매이게 되었다. 자, 이거 무슨 마법? 돈의 마법. 무슨 마법이냐고? 차지. 아니, 매, 무슨 매직? 관, 그래, 매관 매직. 오. 저건 매직 하나 그거가 있어. 아니. 매관 매직을 하고 있는 거잖아. 방이 예. 흑마법다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가지고 이제 화폐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려 우리나라 고려 때 중국에서는 이미 이런 게 성행했던 거죠. 이게 언제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 때 나타나죠.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되니 한다 하는 공경들까지도 모두들 절개를 굽혀 섬기게 되었다. 누구를? 돈을. 공방을. 그렇죠. 그는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뇌물을 수없이 받아서 뇌물의 목록을 적은 문서와 증서가 산처럼 쌓여 그 수를 셀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쭉쭉 잘 나갈 것 같은디. 뭐야? 쭉쭉. 잘 몰라. 그렇죠. 이제 이게 잘 나가면 뭐다? 꼬꾸라지게 되어 있다. 한숨을 쉬어? 이거 불편하네. 위에도 서기 위에. 떠기. 그는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잘나거나 못난 것을 관계하지 않는다. 좋은 줄 알았더니 뭐다? 아무리 시정 속에 오히려 이제 저작거리. 그러니까 신분이 낮아도 재물만 많이 가졌다면 모두와 함께 사귀어 상통한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돈으로 보는 거죠. 벌어서 되는 거예요? 네? 저잣거리.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사람을 사귀는데 기준이 돈에 있어. 그래서 이게 뭐다? 부담돼. 쑥쑥. 공방의 속물근성이다. 이거를 인간을 풍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니까 돈을 조금 멀리 해라 이런 소리죠. 멀리 하면 절대적으로는. 하지만 왜냐면 그 시대는 아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까이 하는 게 맞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잘 살아요. 자본주의 사회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뭘 따라가야 돼? 그렇지. 뭐 사회주의야? 가만히 있으면 돈 주냐? 어쩔 수가 없어요. 니들이 지금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뭐야? 돈 벌려고 그래? 그럼 니도 속물근성이야? 네.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한 거고 뭔 내야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인간성을 잃지 않되 속물근성도 잃으면 안 돼요. 오케이. 어. 둘 다 가지고. 둘 다 있어야지. 속물만 있으면 문제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속물근성만 있는 게 문제인 거라고. 인간성도 가지고 있고 도덕성도 가지고 있고 속물근성도 있어야 돼. 자, 공방의 한마디 말이 황금 백근만 못하지 않다. 그 말은 뭐야? 공방의 말이 황금 백근하고 거의 삐까친다는 거죠. 백근이면 얼마야? 한 근에 600g. 완전 비싸. 백근이면 60kg? 와. 개질인다. 한 돈에 3g이거든요? 근데 3g에 한 3만 원 해요. 와. 3, 4만 원? 지금 금값 올라서 6, 7만 원이다. 그럼 60kg면 얼마야? 비비싸. 군침이 싹 도네. 그러니까 맛이. 거의 억인데? 한 10억, 20억 할 것 같은데? 원제가 왕이 올랐다.
공우가 끌어올려 말한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뭐야? 공방을 탄핵합니다. 왜냐하면 공방이라는 애가 지금 나쁜 짓 계속하고 있죠. 네. 공방의 어려운 직책을 오랫동안 맡아보던 사이 그는 농사가 국가의 근본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장사꾼들의 이익만을 두호해 주어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쳐서 국가나 민간 할 것 없이 모두 공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뇌물이 성행하고 청탁하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온다 한 것은 주역에 있는 분명한 경계입니다. 청컨대 그를 파면시켜서 모든 욕심 많고 비루한 자들을 징계하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공방을 어떻게 했어요? 탄핵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정권을 잡은 자 중에는 공량의 학문을 쌓아 정계에 진출한 자가 있었다. 아 이것이 버려버리시다. 우자. 그는 군자를 맡은 장군으로 변방에 맞는 방책을 세우려 했다. 이에 방해하는 일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위하여서 조언했다. 임금은 이들의 말을 들어서 마침내 방은 조정에서 쫓겨나는 몸이 되었다. 그래서 공방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탄핵당한 공방. 그래서 방은 아랫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제 탄핵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 이제 마지막 얘기하겠죠. 내가 전일에 폐하를 만나뵙고 나 혼자서 온 천하의 정치를 도맡아 보았었다. 그리하여 장차 국가의 경제가 넉넉하고 백성들의 재물이 풍족하게 되게 하려고 했었다. 이게 원래 목적이었죠. 화폐를 유통한 거는. 예. 그런데 이제 까닭 없는 죄로 내쫓기고 말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공방은 어떤 성격입니까? 뻔뻔해요. 그렇죠. 왜? 없어요. 예. 그 좀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예의가 반반하고. 그게 잘 나가다가 그 송채원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생님 뭐라고? 알았어요. 저랑은 반대인 거죠. 공방에 모렴치한 성격입니다. 공방에 모르겠어요. 이 새끼 방금 살짝 너 5초간 딴 데 갔다 왔지? 왜요? 잠깐 이러고 있었는데 이마에 빨간 줄 하나 그어줬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설마? 아 대박. 쉣! 어예. 나잖아. 어떻게? 아쉽다. 아씨. 박혜진 때문이야. 씨. 네, 저 때문이에요. 에이씨. 정말 뭘 염치하시네요. however 나가서 조정에 쓰이게 되거나 쫓겨나 버림을 받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손해될 것이 없다. 다행히 나의 목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 아주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주머니 속에 감추어져 아무 말도 없이 용납되고 있다. 나 잘 쓰이고 있다. 이제 나는 부평 맞아? 아닌데요? 맞아. 부평. 근데 어디예요? 그러니까. 부평과 같은 행색으로 곧장 강요에 있는 별장으로 돌아가련다. 약하게? 야. 약하게 위에 낚싯대를 들이고 고기를 낚아 술을 마시며 때로는 바다 위에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들면서 남은 인생을 마치련다. 무역하기로 다닌다는 소리겠지. 근데 이제 제 아무리 천종의 녹이나 5솥에 많은 음식인데 내가 어째 조금이나 부러워 이것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나 얻었다. 재물 아직 있고 난 아직 쓰이고 죽지 않았다. 하지만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탄핵했죠. 탄핵했다는 게 뭐냐면은 화폐유통 금지시킨 거거든요. 하지만 나의 술이 뭐냐면 술책입니다. 술책. 얘가 오래되면 일어나랴. 그러니까 얘는 알고 있어요. 왜? 자기는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다시 쓰인다. 그렇죠. 자기는 언젠가 다시 쓰이게 될 거라는. 자신감 보소. 돈이 안 쓸 수 있네. 그니까 이미 화폐 경제가 발달을 했는데 어떻게 돈을 없앤다고 안 써? 돈이 언젠가는 실제로 중국에서 한 번 없앴어 화폐.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쵸. 그냥 그거 된 거죠. 휴지 조각 된 거죠. 그러면 근데 옛날에는 그게 녹여서 재활용이 됐잖아.
딴 걸 만들었겠죠. 근데 그러면 뭐해? 돈이 없어지면 다시 물물교환으로 들어가는데 불편하잖아. 그냥 다시 써요. 물물교환 좋다. 좋아? 너 이제 아이폰 살 때 그러면 쌀 60kg 지고 가야 돼. 맨날 이렇게. 근데 물건이 없는데 어떡해. 옛날에는 쌀과 소금이 그래서 거의 화폐 단위였잖아요. 그럼 쌀을 살려면요? 쌀을 사려면은 이제 그에 합당한 뭐 어떤 그걸 가져가야죠. 혹시 이런 거 없었어요? 아니에요. 네. 뭐야? 궁금해. 안될 것 같았어요. 안 하네. 당나라 세상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야. 유한이 탁집 판관이 되었다. 재산을 관리하는 벼슬이래요. 당시 국가의 재산이 넉넉지 못했다. 그는 다시 임금께 하래요. 방을 이용해서 국가의 재용을 여유있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다시 화폐를 써요. 쓰자라고 했는데 그가 임금에게 아랫 말은 시카지에 실려있다. 그러나 방은 뒤진 지 오래였다. 즉 화폐가 다른 걸로 다. 오랫동안 안 쓰였다는 소리죠. 오케이. 잠깐만. 단어 시험 봐야 되는데 안 뽑아왔네. 아이씨. 다들 보는지도 아, 몰랐는데. 알았어. 얘기. 단어 시험 봐요. 얘기 말씀해 주셨어야죠. 왜요? 왜 봐요? 다시 봐야지. 말씀해 주셨어야지. 선생님 내 새끼가 했으면 좋겠어. 어우. 다만. 아니다. 다만 뭐야? 그의 제자들이 궁금해.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야? 방은 뒤졌지만 제자. 화폐는 아직 있었다. 제자들이 있으니까 걔네가 새로운 화폐가 될 거예요. 이들은 국가에서 불러서 방 대신으로 쓰게 되었다. 이리 하여 방의 술책이 개원, 첨보 사이에 크게 쓰여졌고 아까 술책이 다시 그걸 했잖아. 심지어는 국가에서 조서를 내려 방에게 조의대부 승보승으로 추증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방이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예수님처럼 뾰롱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세력이 부활했다는 소리입니다. 남송 신종조 때는 왕한석이 장사를 맡아가 드렸다. 이태 여의경도 불러서 함께 이를 돕게 했다. 이들이 청묘법을 처음 썼는데 이때 온천하가 개씹 작살이 났다. 청묘법이 뭡니까? 시끄러웠는데. 청묘법이 뭡니까? 작살났다는 소리예요. 왜? 청묘법이 뭐냐면 묘목이 푸를 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졸라 싸게. 묘묘이 풀을. 네, 그러니까 보리가 있고 수확하기 전에 겨울이 지나고 이제 없잖아. 다 그지 새끼잖아. 그때 이제 나라에서 막 퍼주는 거야. 이자 붙어서 아니죠. 그때 풀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희소성이 어떻게? 추수 때 물가가 다 올라가 있어요. 추수할 때 오히려. 많아가지고. 이미 돈을 풀었잖아. 재난지원금을 푼 거야.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추수절이 돼가지고 이제 다 쌀을 추수했어. 근데 이제 쌀을 팔려고 왔더니 쌀값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다 돈이 많으니까. 왜 떨어져? 더 올라가 있지. 사람들이 다 부자라니까? 쌀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값이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올라간 건 떨어져 안 떨어져? 나라 작살나지. 지금 우리나라 꼴이야. 나라 전 세계가 재난지원금을 막 뿌렸잖아. 미국이 막 씨발 달러 그냥 막 뿌렸잖아. 그냥. 그래놓고는 지금 어떻게? 달러가 너무 많아지니까. 달러 쭉 빨아먹었잖아. 그때 모든 나라에서 환율이 다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잖아.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봐봐. 그러면 달러랑 우리 원화랑 보유 비중을 맞춰야 되니까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우리도 원화를 빨아들이는 거야. 아휴. 근데 이미 올라간 물가는 어때? 한참 뒤에 내려와요. 값이 미쳤어. 당장 내 이자가 문제예요. 그 나만 문제가 아니야. 아마 지금 부모님들 다 지금 막 이러고 있을걸? 차 괜히 샀어요. 그러다가 신나하실 때 언제? 이자 오르는 거 보잖아? 눈 돌아, 진짜로. 그냥 한 달에 안 타도 60만 원씩 나가. 유지비가요? 아니, 차값이요. 갚아야죠. 할부하셨어요? 해야지. 2,500은 내 돈 내고 2,500은 할부로 긁었죠. 한 번에 줬지. 한 번에 내가 돈이 어딨다고. 그래도 예비 비상금은 남겨둬야지. 현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 있으신데요? 어디 통장에? 비밀번호 없는데요? 무서운 놈이네, 이거.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건 얼마 없어요. 아이고. 돈은 있는데, 왜냐면 여기저기 다 박혀있지. 주식에 일단은 일정 처박혀있고, 퇴직연금으로 처박혀있고,
전세금에 처박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없어요. 여기저기 다 묶여 있죠. 개 같은 거. 어쨌든 요거 나라가 개판이 났다. 맞지? 선생님, 근데 주식은 일정 기간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뒤질 때까지 들고 있을 수 있고 자식한테 세습해 줄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근데 왜 수익 그거 주식으로 망한 사람들이 자살해요? 그건 이제 이미 팔아니까 아니 그게 일단은 요거 설명하고 해드릴게요. 총회법으로 돈이 이 대량 유통돼요. 나라. 물가가 아예 그냥 날아갔다는 소리입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 주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빚을 땡겨서 그럴 겁니다. 빚을 끌어다가 주식을 투자했더니 안 올라요.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죠. 근데 이 빚을 갚아야 되죠. 근데 일단은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나가죠. 이자는 계속 내야 되고 원금은 회복이 안 되고. 없이 나가. 그렇죠. 왜냐면은 보통 그렇게 막 자살하는 사람들 진짜 극단으로 끌어쓴 사람이에요. 자기 집 전세금 빼서 막 하고. 자살하면 확실한 그거 순간 눈이 온 거지. 비트코인 그래가지고 많이 다 한강 갔잖아 사람들. 자식에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개불쌍.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빚이 많아. 빚도 그거잖아요. 빚도 재산이라서 이게 돼요. 상속이. 상속 포기하면 돼요. 상속 포기하면 그 빚도 상속 안 돼요. 그럼 그 빚은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해 그 빚. 은행이 손해죠. 그래서 그 은행 지점장이 아마 그거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은행마다요, 대출 받을 때 은행마다 돌아다니는 이유가 나의 조건에서 신한은행은 나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우리 은행도 대출을 거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서류를 보냐에 따라서 내 대출액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 등급으로만 주진 않아요. 신용 등급은 그냥 참고 자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신용이 7등급일 수도 있어요. 이재용도 신용 7등급일 수도 있어. 대출 하도 받아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빌려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용등급은 하나의 자료일 뿐이에요. 대출을 받자마자 신용등급이 곤두박질 쳐요. 그리고 한 2달, 3달 갚으면 다시 올라가요. 그래요, 그냥. 빚 안 짓는 데 최고입니다. 그래서 소식이 이것을 보고 급했다는 혹독하게 비난하며 그들을 모조리 배척했대. 그러나 소식은 사람 이름이에요 지금. 도리어 그들의 모함에 빠져서 쫓겨나 자신이 귀향을 가게 되었다. 이로부터 조정의 모든 선비들은 그를 감히 비난하지 못하였다. 사마강이 정승으로 들어가자 그 법을 폐지하고 아래고 소식을 청구하여 높은 자리에 섰다. 이로부터 방에 무리는 세력이 꺾여 다시 강성하지 못했다. 왜? 청록법 이후로 화폐에 대한 폐단이 또 생겨났죠. 그래서 이제 꼬꾸라졌다라는 소리입니다. 배달 오더 광고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좀 가까이 쓰는. 배달이 아니라 그냥 재미를 타고 다니는 재미로 타면서 배달도 하는 거지. 타는 배달은 저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튜닝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배민시키거나 그럴 때는 참 고마운 분들인데 내가 운전할 때 진짜 저런 욕 나오는 사람들도 없어요. 귀 아파요. 아니 안 보이면서 툭툭 튀어나와 그냥. 차랑 차 사이로 달리고. 한만철 TV 보세요. 내가 거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사람들 때문에. 재밌겠다. 재밌겠대. 개 같은 거. 자, 사신은 말한다. 자, 여기에서 사신이 누구예요? 사신이 누구야? 돈? 돈? 사신. 사실 말한 사람. 전화를 온 사람 아니야? 사신이 누구야? 사진이요? 어. 신화. 역사를 기록하는 신한테 저 역사사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김문교 씨. 이게 가전체 소설의 특징이었죠. 네, 왜였죠? 사실은 말한다. 이게 가전체 소설의 특징이에요. 역사를 기록하는 거 같다고요? 사신의 말이 뭐다? 작가의 의도나 소비자의 의견을 나타내는 그렇죠. 가전체 소설의 특징인데 왜냐면은 지금 누구 컨셉이 뭐예요? 가전체 소설의 컨셉이 뭐야? 의인화. 은화에서 어떻게 나타내는 거야? 굳이 역사를 기록하는 신화가 오, so cute. 뭐 소음기단 총 쏜 것 같아.
간헐적 소설의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컨셉이 역사적 인물로 우연한 거잖아요. 역사적 인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신이라고 이 신하가 기록한 거를 말하는 건데 간헐적 소설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만하고 싶어. 나도 싶어. 형태로 도와주세요. 작가의 의도나 소설자의 견해를 드러냄. 그래서 이게 후대에 뭐로 발전한다고요? 김문규? 다음 이게 아니야. 이 부분이 후대에 뭐로 발전한다고? 한소리. 뭐요? 뭐로 몰라요. 발전?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으로 나타납니다. 얘가 발전해서. 그쵸?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만이 아니라 고전 소설의 특징이에요. 서술자의 개입은요. 그냥 판소리 소설에서 존나게 많이 나와서 그렇지. 정말 상체가 기시네요. 졸라 어지러워. 선생님 같아. 진짜 선생님. 지금 완전 되게 진짜 뭉청성 없는 선생님 같아요. 진짜 싫어. 눈이 어디겠어? 얘 왜 이렇게 눈가리가 안 좋아? 진짜 놀리고 싶어요. 놀고 싶어. 나 근데 오늘 안경 맞췄어. 선생님 눈이 안 뭐야? 푹 소리인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나 아니 야간 운전할 때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거 노안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가 시력이 내려갔어. 0.6이래. 나 몰랐는데. 노안 아니에요? 노안? 여기는 노안인 것 같은데? 여기는 1.0인데 얘는 0.6 나오더라고. 그래서 밤에 빛이 번져요. 근데 노안 아니에요? 노안? 선생님 그거 눈 어떤 병 초기 증상이에요. 백내장, 근데 백내장. 시력 갑자기 안 돼요. 엄청 백내장이야, 시력 백내장. 갑자기 내려가면 병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라섹한 지 9년 지났으니까 내려갈 만하지. 검사해보세요. 응. 검사. 새끼들 지들은 안 갈 것 같아. 너네 나보다 훅 갈 수 있어? 가는 데는 순서 없다. 먼저 죽으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사실은 이제 뭐냐면 방비판이에요. 남의 신하가 됨으로써 두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는 소리가 딴 마음 품었다는 소리예요. 딴 마음 품고 이익만 쫓는 자를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냐? 방이 올바른 법과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정신 진조시켜 자기를 알아주어서 나라의 은혜를 적지 않게 입었는데, 그럼 국가를 위해서 이익을 일으키고 해를 덜어서 임금의 은혜로운 대우에 보답을 했어야 돼. 근데 도리어 비를 도와서 나라의 권세를 한 몸에 독차지해가지고 심지어 사사로이 당을 만들기까지 했으니 이것은 개새끼들이 하는 짓이나 다름없다 해서 방이 죽자 그 남은 무리들은 다시 남성에 쓰여졌지만 집정한 권신들에게 붙어서 정당한 사람을 모함하고 길고 짧은 이치는 명명한 가운데 있는 것이라지만 만일 원제가 일찍 공허한 말을 받아들여 저 새끼들 다 싸그리 없애버렸다면 이 같은 후환은 없었을 것이다. 근데 이들을 억제하기만 해서 마침내 후세의 패단을 남기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예 없앴어야 되는데 억제만 해서 이 꼬라지가 났다 이거죠. 그래서 실행보다 말이 앞서는 자는 언제나 미덥지 못한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아가리 떨기 전에 실행부터 하라고. 실행보다 말이 앞서는 자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공방전은 중요한 거니까 일단 공방전을 쫙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중요한 거는 요거 나머지는 다 공방전에 대한 얘기거든요. 문제 풀 때 필요할 거예요. 문제 풀 때 보시고 우리가 가전체 소설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다 얘입니다. 교실중위가 서사성 요소 해가지고 뭐 실존사물에 대해 서술하고 이거 하고 작가의 비평이 항상 들어가고 사신의 말로. 그래서 뭐 이런 거 일정한 구조. 뭐야? 아니 맨날 이거를 발로 밟으려고 하다가 분필인 거 깨닫고 급하게 빼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있고 당연하죠. 소설이니까 등장인물과 시간을 존재하고 갈등 바탕으로 여자. 그러니까 이제 가전체 소설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의인화의 우의적 서술, 흥미유발, 교훈 내용, 그리고 사회적 모순에 대한 비판적. 그래서 풍자성이 들어간다. 10분 쉬었다 할까? 네. 그분들은 뭐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벌써 언제 끄셨어요? 새끼 뇌 빨리 굴러갔다.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이제 또
이거 좀 논란될 듯 하고 이제 냅다 이제 막 주워 담는 거 봐. 아 강대 아파. 맞아. 저 강대가 아프지. 어? 좀 내려. 터질라 그러는가? 아파요? 뭐라고요? 강대가 저만 아프게. 뭘 그렇게 그니까 실실 쪼개고 있어 계속. 머리 빨리 씨. 기만해 봐. 탈모자. 아니. 얼굴 비치지 마세요. 아 얇아요. 아파요. 아파요. 야 미친 여기 딱 그거다. 여기 뭐 선 같은 거 있는데. 근데 심으실 거예요? 아 살짝 아니에요. 좀만 더 좀만 여쭤볼 더 여쭤볼 좀만. 원주세요. 원주세요. 아 마음 아파요. 빨리 치워요. 야 탈모빈이다 새끼들아. 어떡해. 아 마음 아파. 어디다 이렇게 스트레스 머리카락이 많이 다녔어. 받았구나. 닥치십시오. 추천해드릴게요. 닥치십시오. 내일 머리 하라고 할 거야. 지금 너무 막 자르시게요? 매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빡 이러해가지고. 그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좀 컬 좀 넣으려고. 눈물에 눈물. 컬 좀 넣으려고. 슬프세요? 너무 눈을 찔러요 얘가. 저희 놀린 거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걱정하신 거예요. 제 눈에 근데 약간 촉촉해졌어요. 오늘따라 눈 슬퍼 걱정한 거예요, 보여요. 쌤. 뺨 마렵네. 야 이생규장 좀 봅시다. 이거 다 했으니까 또 금방금방 할 수도 있고 기억도 다 나시죠? 예. 이생규장 잠깐만. 근데 이생규장 좀 들어가기 전에 조선 전기 때 이제 뭐 나오냐면요. 얘가 이제 튀어나옵니다. 조선이잖아요. 예, 나오는 소설마다 뭐를 탑재해서 나온다? 퍼킹 유교를 탑재한다. 그래서 자 유교 야 너 보이스피싱 온다. 받아봐. 받지마 시끄나 씨. 그래서 뭐야 그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아버지요. 승효. 충, 효, 인, 의, 예, 지, 효라고 나왔으니까 충 뭐야? 충이죠. 근데 충은 소설 별로 안 나오고 충은 그냥 깔려 있어요. 임금한테 무조건 대가리 받고 시로 엄청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효, 그렇죠. 효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인, 인이 뭐야? 사람으로서의 도리. 응. 그 다음에 의리. 예의. 그 다음에 지, 대가리. 배우는 거. 배우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충, 인, 의, 예, 지, 효,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귀족문학이었다. 즉 한문 소설이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네. 잘했어 그거? 했는데 내일 또 해요. 핵심장. 미친 모르게. 그냥 서로 떠넘기시는 거예요. 그니까 개꿀임. 거기 앞에 나오면 좀 들려요. 선생님 열심히 설명해 주시면. 그냥 한문문학이고요. 그래서 한문학이 발달했다고 나오죠. 한문학이 발달하고 최초의 한문 소설 집인 금오신화가 있습니다. 저 금오신화에 다 때려박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점점 이제 뭐야? 구비문학 같은 거 있죠. 이제 막 설화 같은 거, 민담, 패건문학 그런 것들이 이제 한글이 나오면서 한글로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학 창작의 주체가 확대가 됩니다. 누구에서? 한글이 나왔으니까 점점 넓어지다가 조선 후기 때 빵 터진 거야. 한글로 지은 작품에 출연하면서 이 한글 문학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그게 이제 홍길동전이 그 기점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홍길동전보다 더 일찍 발견된 책이 나왔다고 하죠. 한글로 쓰인 거. 뭔데요? 몰라 까먹었어. 뭔데요? 5글자인가? 저기요 그건 소설이 아니잖아요. 중년치매. 5글자인가 6글자인가 되는데. 찜찜이 아니야. 건망증이야 그냥. 그래 고맙다. 어쨌든 그 다음에 설화문화 변목 이거였죠? 구전설화였다가 글로 쓰였다가 전기문학으로 발전하면서 여기서 이제 전기적 서사 구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이 드디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디지? 그 밑에지? 아 여기. 어. 근데 못 찾았네. 대놓고 있잖아 대놓고. 아니 어디? 아 어떡하냐지? 센보라 누나 너는 심한데 너야말로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거고요. 아니 씨 이걸 어떻게 못 봐. 색깔이 또 흐릿해져요. 이렇게 하면. 그 안경을 끼세요 이렇게 높이 껴. 아니 코가 낮아서 그런 거야? 뭐야 왜 내려오는 자기 높다고. 왜 질- 왜 안경을 나 지금 이 장면을 찍고 싶다. 와, 뭔 씨. 야, 뭐 월드컵도 상대편한테 이렇게 여유 안 해요. 막 야유요. 아,
여유를 갖자. 못 가져요. 여유가 없으면 총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다 쏴버리게. 헐. 무서워. 아니네. 한문 소설이 왜 발생해요? 여기서 들어온 거를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거 받아가지고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전대의 설화적 단순성을 지향합니다. 왜? 이제는 뭐가 있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요? 아니요. 간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글로 써서 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좀 더 탄탄해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경계가 말도 안 되는 막 도술 쓰고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 거는 많았다. 그치? 구성이 평면적입니다. 이거는 뭐야? 평면적이라는 소리는 시간이 시안이 그대로 멈춰라. 아니야 이렇게 흐르는 거 순행적 구성이라는 소리입니다. 평면적. 그 다음에 사건 전개 필연성이 적으며 국문화되면서 사사쪽 가사체가 많아졌다. 삽입시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필연성이 적어.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런 게 좀 적어졌다는 거죠. 권선징악의 주제가 많고 대부분 행복할 결말. 이거는 그냥 외워버리셔도 돼요. 왜냐 조선 후기도 저거 그대로 따라요. 예스. 네, 오케이. 예. 이생규장전 갑시다. 이생규장전 빠르게 보고. 일찍 끝나면 일찍. 아니야 오늘 니네 지각해서 좀 더 할 거야. 아 저는 지금 안 했는데. 저도 안 저도 했는데. 저 4시부터 왔는데. 내가 4분에 왔는데. 아 이생규장전은 끝내고 갈 거라고. 뭐래? 뭐야 왜? 왜 지랄이? 너 뭐라 얘기했길래 또 발작 버튼 눌렀어? 네 어절밖에 안 했어요. 뭐라는데? 네 남자친구임? 뭐 이런 거 얘기했어요? 남자친구.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야. 너 차였다며? 그렇게 해. 차였어? 고백도 안 하고 차였다며? 고백도 안 하고 언제요? 차였어? 그때 그러지 않았어? 좋아하는 사람 있었어? 선생님 너무 저에 대한 기억을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 이렇게 왜고 뭐 있었는데? 하다. 아니 뭐 있었는데? 뭐 어쨌든 이생규장전. 이생규장전이 뭐야? 이생규장전. 이생이 담 넘어서 여자 훔쳐보는 내용이죠. 네. 제목이 그 뜻이에요. 네. 3번. 그래서 이제 그렇죠. 3번 만났다 헤어졌다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처음 만난 게 언제야? 남 넘어. 담 넘어서 이제 솔랑 이제 몰래 보다가 눈 맞아가지고 뭐예요? 둘이? 자기를 봤어. 네, 그랬는데 부모님한테 딱 걸려서 남자애가 어떻게 돼요? 그거 가요. 시작부터 죽어요? 멀리 가요. 쫓겨나요. 근데 멀리 쫓겨나요. 근데 여자가 자기 와, 어머님한테 그거 말해. 에서 그 부분입니다. 이제 그 부분. 남자는 쫓겨났고 아직 여자는 몰라요. 이거 그거예요? 그 불난도? 아니요? 불은 안 나요. 불나서 쳐들어와가지고 다 부모님이 그거는 그거 아니야. 영원. 그거 아마 최척전일 텐데. 근데 걔네는 살아서 만나고. 죽은 영혼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죽어가지고 죽어가지고. 다시 만났는데 우린 헤어져야 합니다 하고 아니, 헤어졌어. 그게 이거야. 근데 불나진 않고 그거 그냥 죽는데? 이거는 귀신이랑 그 사랑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니까 얘도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 빨리요. 여자가 귀신의 모습으로 나와 이렇게. 그러면 그 뻥친 거? 뭘 뻥을 쳐. 자기 살아있다고 뻥친 거. 그건 만복사적 포기. 아. 이 새끼 졸라 꼬였는데 지금 머릿속에서? 한 3개가 막 이게 섞여 있어요. 아는 게 어디야. 자, 최찬현은 전령하다 화원에 나와서 이생을 기다렸으나 두세 달이 지나도록 컴백하지 않았대요. 그녀는 이생이 병이 나지 않았나 염려되어 향아, 따까리죠. 따까리를 시켜서 몰래 이웃 사람들을 물어보겠더니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두령은 아버지께 죄를 얻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가 벌써 두세 달이 되었네. 여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상심하여 병이 나서 침상에 쓰러졌다. 그녀는 심식을 먹지 못하고 말도 투서가 없었으며 피부는 핏빛을 잃었다. 왜? 지금 뭐 걸렸어? 상사병. 그치? 저기 아주. 상사병을 얻어서 뭘 하고 있어요?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시위하고 있어. 아니 이렇게까지 병 걸릴 일이야? 이게 너도 진 입대하면 그럴걸? 노르에필레라는 호르몬 때문이야. 뭐라는 거야 또? 또. 어우 어지럽네 진짜. 아니 밥은 먹어야지 왜 이렇게 사는 그니까. 남자. 밥을 안 먹게 돼. 그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야이 사람. 해봤어요? 아니요? 또 글로 배웠죠? 과학적으로 돼. 아이고 우리 혜진이는 상사병을 글로 배웠습니다. 아이고 그녀의 부모는 근데 밥만 잘 넘어가던데 진짜. 나던데. 응? 나도 밥만 잘 먹어.
병의 부모는 이를 이상히 여겨 병의 증상을 물어보았으나 묵묵히 말이 없었다. 그들은 딸의 상자 속을 왜 마음대로 봐요. 거기엔 딸이 이생과 서로 주고받은 카톡이 있었어요. 그녀의 부모는 그제야 놀라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까딱 잘못했으면 짜뜰 뻔했구나. 그들은 딸에게 물었다. 너 인생이 누구야? 대박. 이리 이 지경에 이르게 됐으니 최첨에는 더는 하이드할 수 없어서 목근형으로 간신히 나오는 목소리로 부모님께 말했다. 근데 그대로 읽어주세요. 그래요 하잖아. 하이드. 막 욕을 쓰고 영어를 쓰시라고. 그녀의 부모는 이미 그 떨어의 뜻을 알아 쓰어서 영어 쓰지. 병의 증세를 묻지 않고 깨우쳐주고 달래어주고 하여 그녀의 마음을 누그럽게 해줬대요. 그들은 매자가 뭐야? 매주. 중매자. 그러니까 듀오 낀 거예요. 듀오 껴가지고 왔다 갔다. 왜냐면 옛날엔 이게 예의예요. 왜요? 네 딸 있어? 나 아들 있는데 둘이 거시기 할래가 아니라 야 가서 얘기 좀 해줘 이거야. 격식 있게 딱 이제 사람 부엉이 그 호박. 네,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그래도 내가 사람 써서 이렇게 너네한테 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성심성의껏. 그냥 무슨 뭐 시장에서 뭐 물건 사듯이 가가지고 결혼하실 이게 아니라. 매자를 사이에 넣어서 얘를 갖추어 이생의 집으로 보냈다. 이생의 아버지는 최씨 집안에 대해서 묻고 난 뒤 이렇게 말했다. 저희 집 아이가 비록 젊어서 바람이 났다고. 바람이 났다는 게 그 바람 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 들었네 이런 뜻이에요. 바람이 났다 해서 학문에 정통하고 풍채도 현해답게 생겼소. 지아들 자랑하죠? 훗날엔 장원으로 급제할 것이고 이름을 세상에 펼칠 것이니 그의 배필을 서두르 구할 생각이 없소. 그러니까 뭐야? 생각나잖아요. 결혼할 생각? 없다. 없다. 우리 아들 지금 공부하느라 바빠요. 이런 거예요. 급이 다르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매자가 돌아가서 사실대로 전하니 처녀의 아버지는 다시 이 시집에 보내어 말하게 했다. 송도사는 친구들이 모두 그대 영식의 제주. 영식은 뭐예요? 자식. 누구 집 아들을 높여 부른 말입니다. 너희 아들. 니네 아들을 높인 게 영식이야. 영식 그거 아니야? 나는 솔로. 아이씨! 그게 뭐야? 그 나는 솔로에서 남자들 가명 쓴 게 있어요. 나는 솔로가 뭔데요? 그 싱 아니야? 말 그대로 그냥 내 나이 때 아저씨들 모아놓고 결혼 중매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저씨인 거 인정하시네요. 네. 이름이 나는 솔로예요. 졸업하면 아저씨라 진짜 불러요. 나가기 싫어. 네? 왜 하고 많은 호칭 중에 아저씨죠? 선생님이랑 그래서 나가보세요. 네? 그래서 나가보세요. 아니요, 3일 이상 못 쉬어서 못 나가요. 아, 네. 아쉽다. 벌써 출연료 주잖아요. 그걸로 내 평생 직장을 잃으라고요? 생일에 나가세요. 1회 2,000원 원인데요. 아니, 씨부랑고 환승을 하려면은 일단은 전에 사귀었던 애한테 같이 나가야 되잖아. 만난 적도 있다며. 연락하세요. 얘기 안 했어, 만나가지고 아는 척 안 했다고. 나가서, 야, 2천 필요하냐? 이러고. 환승에 눈 한 번 딱 감고 나갈까? 나갈 생각 없냐? 나가서 연기하는 거죠. 아유, 퍽이 나가겠다. 그, 나랑 나가자. 나중에. 나가면 안 나간다. 나라면 남친한테 전화하면 그래? 나가자. 또 글로 읽었지, 너. 상상 남친이랑 또, 아유, 이제. 나가서 안 나간다. 왜? 그래서 영식은 재주가 남달리 뛰어났다고. 아, 내가 봤을 때 쟤도 지금 허언일 수도 있어. 좀 그렇잖아 나가기. 환승연에 나갈 애가 없는데. 아 없어요. 생생하고 있다. 지금은 아직 과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시험 아직 안 봤지만 어찌 끝까지 초야에 묻혀 있을 인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네 아들 뭐 과거 평생 보냐? 언젠간 올 거 아니야. 우리 딸도 남에게 뒤지지는 않는다. 그들의 혼의를 이뤄주시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게 지금 여자 쪽이죠. 네. 왜? 내가 좀 죽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시금정패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씨. 매자는 다시 이생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또 그대로 정했다. 이생의 아버지는 말했다. 나도 영 할 때부터 북을 들고 학문을 닦았으나 아직 석세스 하지를 못했다. 그러니 노복들은 뿔뿔이 흩어져가고 친척들도 도와주지 않아서 생활이 치밀하지 못해 살림이 푸어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안어가 있는 가문에서 빈번한 선비의 자제를 사유로 삼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호사가들이 내 가문을 지나치게 칭찬해줘서 너희 집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 겸손하게 얘기해요.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잘 모르겠어요. 매자는 한 번 더 돌아와서 들은 대로 알려주니 또 최씨 집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모든 예물 드리는 절차 의장은 우리 집에서 다 하겠다. 그냥 결혼만 시켜 새끼야. 우와. 다 우리 집에서 해줄게. 대박. 응. 그렇지. 응. 그럼 하지 이지랄. 매자는 또 달려들어서 이 말을 정했다. 그랬더니 이씨 집에서 남자 쪽에서 오케이 이생 불러와서 그의 의사를 물었다. 너 할텨? 그랬더니 뭐야? 원래 좋아하는 거
그치, 얘한테 뭘 물어, 그냥 못 바꾸지, 그냥. 너 핥혀 하는 순간 바로 시 만들었댔잖아, 그래서. 제발.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져. 포엠을 읽었대요. 깨진 거울 이생과 자, 이거 뭐야? 시. 무슨 시? 사백시. 그치. 다시 효과. 뭐야? 뭐 한디. 그 인물의 감정을 그치. 쭉쭉 해봐. 응. 그거밖에 몰라요. 단조로움 피하면 인물의 무엇을 피한다? 몰라요. 뭘 피해? 아, 씨부란 거. 잠깐만. 아야! 인물의 인물의 심리 정서. 와우. 그리고 단조로움. 네, 산문문학의 단조로움, 시하. 회피. 너 말대로 뭐 한디하는 거 있지 않았냐? 그렇지, 그거 있잖아. 이거 하면은 이게 분위기를, 작품의 분위기를. 그렇지. 낭만. 방금 준. 방금 무슨 설치한 거. 작품의 분위기. 일단 영상 보내주세요. 볼래. 작품. 저도 이거 영상 이 새끼들 그 조리 돌림 하려고 이거, 씨. 즐기세요. 작품을. 아 웃겨서 손에 힘이 안 들어. 이렇게 세 개, 광대도 터져, 손엔 힘이 안 들어가. 딱 집은 어떻게 가? 묶어. 그럼 모의고사 하나 풀고 가. 갈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차로 데려다 주시나? 대신 그럼 10시까지 해. 가. 안 돼. 저 이따가 그 영어학원 상담 가야 돼. 이렇게 싹 빠지죠? 뭐 영어학원 다니던데 왜 상담을 가? 야, 일로 와. 형쌤이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데. 아니 저 이미 한번 끊었는데 다시 오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그 철학이 있어요 저 안에. 뭔지 고집 같은 철학이야 이게. 어쨌든. 다 썼죠? 네. 아니요. 미요? 아 진짜. 안 손을. 영상 봐 새끼들아. 어머. 이윽고 신축년에 홍건적이 서울을 점령하며 임금은 째깠어요. 적들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잡아먹으니 그의 가족과 친척은 능히 서로 프로텍트하지 못하고 동서로 달아나 숨어서 제각기 살기를 꾀했습니다. 이생은 가족을 데리고 궁벽한 산골에 숨어 살았는데 한 도적이 칼을 빼어들고 쫓아왔어요. 이생은 졸라 째깠는데 아내는 도적에게 사로잡혔어. 그래서 적은 에너미는 여인의 정조를 겁탈하고자 했으나 여인은 크게 꾸짖어 욕을 했대요. 야 개새끼야, 내가 니한테 배필이 되어 내 정조를 더럽히겠느냐? 그래서 도적은 노하여서 죽였습니다. 이게 몇 번째 이별? 두 번째. 두 번째 이별이에요. 첫 번째 이별은 이미 했고 두 번째 만남하고 이별한 거예요. 이거 너무 슬프다. 그래요? 네. 그럼 여기서 우시면 됩니다. 쭉 여기다. 어디? 여기. 죽여! 잡아! 보지만 말고! 물어 선생님 물어. 없어 씨. 그게 아닌데. 선생님한테 가. 어? 여기 있다. 저기다. 거짓말 아니야? 늘어나. 지랄. 씨발 새끼 어이가 없네. 정확하게 아닌데. 그 누구한테 한 건데? 누구한테 한 건데 그럼? 너 여기 생생하게 들어갔어. 나 이거 인스타에 올릴 거야. 학생 그 상황. 교사 인권. 상황에 대해서 네가 뭐 편집자적 논평을 때린 거야? 이 상황이 지랄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 웃겨. 내가 언젠가는. 다행이세요. 너? 7시 반인데? 알아, 계속 해야 돼. 10시까지 가야 돼, 역곡으로. 10시까지야, 씨. 8시 몰래. 빨리 하면 돼. 역곡 금방 가. 안 돼요! 역곡 금방 가. 금방 가. 한편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대요.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일 뿐이었다. 어차피 거기 그 학원이라며. 네. 야. 한 걸려요. 24. 아니야, 늦어도 돼. 왜? 신입생은요, 왕이에요. 신입생은 왕이에요. 마셔야겠다. 뭐 있나? 바로 안 되고 싶다. 너무 끌어서 가시면. 저기서 어디 갔어? 그냥 뭐 여기서 보충했다고 그래서 학원 늦게 끝났다고 하면 걔들이 뭐랄 거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호통치는 양반 같아.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알아서 계속 읽어봐.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완전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반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춰주는 낭하에서 발소리. 나가야 그냥 복도예요. 저희가 어렵죠. 복도에서 가고 그래서 그래서 먼저 차차 가까이 오더니 뭐 공포영화인 줄 알았더니 누구야? 아내 어머나 아내가 있었는데 죽은지 알고 죽은 줄 있어요. 알아. 근데 그렇죠 현실 부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 뭐야 아내를 그리워했어요. 그리워했다는 심리가 나타난 거예요. 어디 갔다 이소와 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뭐래? 빨리 얘기 막 했어요 막.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대요. 에? 잠자리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뭐 굳이 꼭 그렇게 콕 집어야 되나? 그렇다 쳐 이 새끼야 전기정수 죽은 게 아니죠 그러면은? 전기적 요소 전기적 요소 남이 봤을 때 혼자 그러고 너도 처녀 귀신한테 감히 눌리면 알 거야. 그렇다 쳐 그걸 굳이 그렇게 그거를 막 이튿날 여인은 이생과 함께 살던 빨리요. 계룡봉을 찾아가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이나 재물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님을 거두어서 금은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상 기슭에 합장 세리고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절을 다 마쳤대요.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난 갔던 슬레이브도 다 찾아왔고요. 이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다 뿔깃해버리고 친척과 귀한 손님의 기륭사 방문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두문불출했단 거죠. 늘 아내와 함께 시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그냥 집안에 처박혀서 그냥 놀고 있어. 이제 세 번째 헤어짐 끝. 그쵸. 이제 두 번 만나지 아니 이제 잠깐 두 번째 만남? 두 번째 헤어짐? 그러고 세 번째 만남이죠 지금이. 응. 어느덧 두서 해가 지난 어떤 날 여인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째나 만났다. 세상 일이 잣대로 되더라. 근데 슬픈 이별은 역시나 온다. 왜? 왜 가야 돼? 그렇지. 나는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왜 왔냐? 일단 와본 거지 그냥. 아니 처음 얘가 착한 일 해가지고 잠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내가 여기 계속 있잖아? 그러면 명부의 법에 위반돼서 나만 잣대는 게 아니라 너도 같이 잣댄다. 같이 그냥 그래서 난군께까지 미칠 것이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 맞지 않게 해달라. 어떻게 해 슬퍼서.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티얼스를 흘렸고요. 끝에 여인은 말했다. 난군님 바이바이. 말을 맞추면 사라져서 종적을 감추는데 남자애도 어떻게 됐다? 죽어 죽었어요. 못 걸려서 그렇죠. 병이 나서 두세 달 만에 갔다 해서 이게 해피엔딩이야? 배드엔딩이야? 배드라고 하기도 하고 해피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만났어요. 급해 터져가지고 집에 가는 거. 여자분들 지금 야 문제 풀어와. 네네. 문제 풀어오세요 그거. 다 풀어와.